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요 암호화폐 ETF의 자금 흐름과 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최신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2025년 8월 19일 오후 4시 기준인데요. 시장이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큰포스트 마켓 데이터를 보면요. BTC는 11만 5,079.52달러 근처에서 0.28% 정도 소폭 하락했고요. ETH 역시 4,242.04달러, 한 0.31% 정도 내렸습니다. 근데 또 XRP는 1.64% 상승했네요. 네, 맞아요. 반면에 SOL은 0.78% 하락하면서 좀 이렇게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총액은 한 3조 8,796억 달러 정도 되고요. 24시간 거래량은 약 1,782억 달러 수준입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9.04%, 이더리움은 13.20%로 뭐 둘 다 약간씩 줄어든 것 같네요. 네,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가장 주목할 뉴스는 역시 미국 현물 ETF 쪽인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대규모 자금 순유출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8월 18일 현재 시간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형우 ETF 양쪽에서 꽤 큰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볼까요? BTC 현물 ETF에서는 총 1억 2,173만 달러가 순유출됐는데 이게 블랙록의 IBIT에서만 6,864만 달러가 나갔고 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RKB에서도 6,575만 달러 정도 유출됐죠. 물론 BITB 같은 경우는 좀 들어오긴 했네요. 2,166만 달러 정도 순유입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출이 훨씬 컸군요. 그렇죠. 유출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ETH 현물 ETF는 상황이 더 안 좋다면서요? 네, 이더리움 쪽은 순유입은 아예 없었고요. 총 1억 9,634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와,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네, 블랙록의 ETAS에서 8,687만 달러, 그리고 피델리티의 FETH에서도 7,840만 달러 이렇게 주요 상품들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갔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이틀 연속 유출이라? 일단 이틀 연속, 특히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운용사의 대표 ETF 상품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건 분명히 좀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거나 아니면 뭐 위험관리 차원에서 자금을 회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시장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좀 더 이어지는 추세가 될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이런 ETF 자금 유출 소식과는 좀 반대되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크립토컨트 분석가 악셀 애들러 주니어의 분석을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거래소에서 BTC 순 유출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 데이터가 상당히 흥미롭죠. 30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보면 하루 순유출량이 마이너스 1700BTC에서 마이너스 3400BTC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2배나요. 네. 이건 보통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BTC를 사들인 다음에 이걸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장기 보유 목적의 매집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내리는데 매집은 늘어난다. 이게 그 강세 다이버전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잠재적인 강세 다이버전스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말 상반된 신호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요. 현물 ETF 자금 흐름은 주로 단기적인 기관 투자 심리나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BTC가 이동하는 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려는 매집 활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기 심리와 장기 보유 심리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불안 심리와 장기적인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데이터만 보고 섣불리 시장 방향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상반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큰 흐름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뉴스들도 좀 있었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헤드라인만 좀 보면 일단 ETH 현물 ETF들이 보유한 총 이더리움량이 전체 ETH 공급량의 5.1%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약 267억 달러 규모라고 하네요. 와, 5%면 정말 상당하네요.
ETF 영향력이 크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죠. 제임스 채너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의 최근 BTC 매입 규모가 좀 줄어든 걸 보고 이걸 위험 신호로 지적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기관들의 신중론과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을 강화하고 ATM 등록 의무화나 수수료 상한 18%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선물 시장에서 강제 증상 규모가 꽤 컸더라고요. ETH는 68%, SOL은 85%가 롱 포지션 청산이었죠. 아, 이건 앞서 얘기한 ETF 자금 유출이나 단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합해 보면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압력과 또 장기적인 매집 신호 사이에서 상당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물 ETF 자금 유출 현상이 그냥 일시적인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전략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재평가를 시작한 걸까요?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이 흐름의 진짜 의미를 파악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